네, 신중한 시선에서 외환 보유액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통해서 경제 읽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강한 매도로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2,600선 하회했고요. 코스닥도 2차 전지주 하락에 900선 하회한 어제장이었는데요. 수급 들어온 종목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입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희 화요일에 가져오셨던 종목 리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메딕스인데요. 매수가가 35,900원, 그때 목표가 3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자 그때 이 정고점 수준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두 번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실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뭐 신고가를 뭐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보유 관점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뭐 최고가 말씀하셨듯이 뭐 4만 원을 지금 또 돌파한 상황에서 역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필러에 대한 특히 이제 하반기 때에 이 어떤 중국 쪽이 아니라 이 남미를 비롯한 해외 쪽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게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실적으로 또 확인된다면은 주가가 제 상승을 뭐 크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이 좀 약간의 좀 가장 부담스러운 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차익에 대한 네.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우선 휴메디스도 뭐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없어서 주가가 눌리게 된다고 한다면 한번 좀 매수 관점도 다시 한번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재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보유 관점으로의 접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간 외에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이 우려가 되면서 식량 위기가 재점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가 부각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먼저 대한제강이 9%대 오른 모습이고요. 고려산업도 5%대 크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진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주에 대한 흐름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지컨트롤스가 8%대 급등, 그리고 대정화금도 5%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서 5%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시간회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차장님 시간의 특징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콘텐츠의 중앙 네. 한번 봐야 될 텐데 말씀하셨듯이 장 끝나고 실적 실적은 발표. 발표했죠. 영업이 78억을 기록했는데 거의 이제 2019년 3분기 이후에 이 분기 영업이익의 그 흑자를 이제 처음으로 네. 다시 한번 좀 달성을 했는데 이 콘텐츠의 중앙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회사 쪽에서의 그 드라마나 뭐 영화 제작 그리고 이걸 유통 이쪽으로만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적이 계속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영화관 사업이거든요. 이제 메가박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관 쪽에서의 사업 부분 또 이제 이 어떤 키즈 카페나 이런 것도 많이 네. 하거든요. 이쪽에서의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실적이 그 전에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저는 이제 한 3분기 정도에 좀 흑자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 드라마 쪽에서의 실적이 그나마 좀 이연되지 않고 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닥터 차중수 그리고 이제 뭐 나쁜 엄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2분기 때 이연되지 않으면서 흑자가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더라도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 주들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어떤 넷플릭스도 그 영향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약간 주가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이 모멘텀이 지금 확실하게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작 편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 우선 뭐 최근에 이제 뭐 킹더랜드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주말에 만든 DP2 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K컬처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그 원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다른 이제 부가적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좀 퍼포먼스가 아직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컨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좀 누워 있었어요. 거의 지금 이 재작년이죠. 2021년 말부터 주가가 계속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흑자를 계기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뭐 오늘 장도 그렇지만은 하반기 때는 좀 가져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저는 이제 이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뭐 수익이 낮은 또 이제 그 작품이 흥행하든 무조건 계속 이제 잘 만들어서 계속 많이 만들어야 그래야 여기 안에서 이 어떤 수익에 대한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콘텐츠 중앙은 꾸준하게 지금 뭐 분기당 뭐 두세 편의 영화 드라마를 항상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 OTT 이쪽에서의 시장의 수익성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OTT 쪽에서도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OTT 관련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OTT 쪽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통합이나 또 이제 슬림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하나증권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 목표 주가를 한 24,000원 정도로 바로 상향을 했나 보더라고요. 지금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전에는 이제 교보증권에서 28,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전보다 약간 좀 낮아진 상태이지만은 뭐 킹더랜드나 디피트 이거에 대한 흥행 부분에 봤을 때는 목표 주가의 또 상향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이 뭐 흑자 전환 굉장히 큰 거거든요. 분기마다. 분기에서의 그 흑자 전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는 2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잘만 하면 오늘 그 가뿐하게 2만 원 넘길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네. 2만 원을 넘긴 이후에 여기서 주가가 좀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추후에 상승률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2만 원을 제시하지만 오늘 장 끝나고 2만 원을 좀 지킬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의 중앙 이야기였고요. 오늘 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원대 순매수했습니다. 나흘 만에 유입인 건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900억 원대 순매도 6거래일째 팔고 있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 이어지는 모양인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LG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5거래일째 사들이는 중입니다. 또 숫자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높아진 상황이죠. 롯데케미칼, 신한지주, 삼성엔지니어링이 그 주인공인데 일단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의 신한지주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에서 흑자 전환을 예고한 롯데케미칼도 있고요. 또 여기에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자릿대를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도 나와 있습니다. 각각 11거래일, 8거래일, 7거래일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불닭 브랜드가 아주 잘 나간다고 하죠. 이 영향으로 4거래일째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을 S-오일이 21거래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의 최근 상승세에 더불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성제약은 11거래일째 매수고요. 이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이 드러나고 있고 제일기획은 광고 부문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 기대되면서 9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역대급 신인 기대감이 쏠린 SM도 주목도가 높은데요. 8거래일째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또 탄산가스류 매출 확대를 기록한 태경케미컬도 4거래일째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일까요? 삼양식품. 네,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 맛있죠. 맛있는데 우선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가 본다고 하더라도 네. 올해 거의 그 어떤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라면 가격에 대한 7월 1일 날 많은 네. 라면 가격에 좀 인하를 했어요. 근데 50원 정도 인하했는데 그쵸, 정말 근데 뭐 타격은 별로 없는 것 네. 같고요. 한 건지 안 한 건지. 예, 한 건지 안 한 건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제 그 라면 업체들이 작년도 그렇고 몇 번 가격 인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가격 인상을 해서 뭐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재료 가격이 네. 올라가기 때문에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뭐 불닭볶음면이나 주요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뭐 인하하는 부분보다도 브랜드에 대한 재고 부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나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불닭볶음면 같은 이제 브랜드도 슬림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판매 부분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면서 삼양식품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불닭볶음면이 뭐 시청자분도 많이 드시겠지만 삼양식품에서 판매하는 부분에서 80%가 해외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이 아성은 저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쪽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 이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점도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 판매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2분기 때는 또 환율 효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투입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2분기 때 실적도 제가 봤을 때도 이 영업이익 한 300원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이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하반기 때 환율이나 이런 부분은 체크해 봐야겠지만 꾸준한 어떤 2분기 실적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하반기에도 이제 미국 쪽 지역 중심으로 이 판매 경로에 대한 부분 다양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양식품 주가가 어제 좀 거래량과 함께 많이 올라갔어요. 네. 어제 전체적인 이제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어제가 시작이라기보다도 그동안에 눌려왔었던 부분이 뭐 시적 발표를 어떤 계기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한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4.48% 상승을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해외 매출 확인이 되면서 해외 시장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1차적인 부분은 15만 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근데 이 15만 원 같은 경우가 삼양식품의 어떤 신고가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시적으로만 잘 주가 반영된다고 한다면은 이 삼양식품 또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목표가 1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오늘의 탑픽은 뭘까요? 제일기획을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광고 쪽은 어떻게 보면은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기대감이 크죠. 근데 이제 이 올해는 좀 더 좀 심했던 상황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글로벌 경기가 이제 부진한 상태에서 뭐 예전보다도 이 광고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0%, 15% 이상까지도 좀 줄어들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상반기 때 집행하지 못했었던 어떤 광고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도 연간 목표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에 정해져 있는 더 배정 부분을 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것보다도 이 시기를 봐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수입을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안 했다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연되면서 하반기 때 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어떤 큰 소비자, 그러니까 직접 판매, 어떤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이 판매 촉진 같은 디지털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오프라인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된다면 저는 하반기 때 오히려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 7월 말부터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되면서요. 이 2분기보다도 3분기 때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광고비 회복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10%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실적 개선세가 향후에도 계속 나타나 준다면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쵸,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이노션, 네. 뭐 제일기획, 그러니까 뭐 이노션은 어떤 현대차, 어떤 그룹 쪽에서의 그 광고 이미지가 강하고, 뭐 제일기획 쪽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이 IT 이런 제품들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제일기획도 그렇지만 네.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어요. 상반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회복이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데 뭐 지난주부터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평균 수준보다는 더 높게 나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일기획에 대한 매수 관점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 제일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10% 가격 이상인 22,000원, 21,000원 정도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밑으로 해서 18,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된 광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제일기획 또 목표가도 확인을 하셨고요. 이제 실적으로 잠시 넘어갈 텐데요.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 가운데는 KT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2분기 깜짝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강원랜드도 전년비 17% 오른 분기 영업이익 820억 추정치를 상회했는데요.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증권사 추정 전망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입니다. 먼저 시황 부진을 겪고 있는 GS부터 살펴볼 텐데요. 매출액은 12%대 급감, 영업이익은 53%대 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반면 매출액이 5%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69%대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익성 위주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편의점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은 매출액은 2%대 오르고 영업이익은 4%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G 등의 성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매출액은 3%대, 영업이익은 9%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변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롯데케미컬부터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4%대 줄어들 걸로 보여지지만 흑자 전환을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중국 쪽 수출액은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업 다각화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은 매출액은 7%대, 영업이익도 7%대 나란히 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운용이익과 수수료 이익이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는 매출액은 16%대 급증, 영업이익은 20%대 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앨범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지만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백화점인데요. 매출액은 5%대,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면세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실적이 아직은 좀 부담 요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넷마블은 매출액은 7%대 급감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출시작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메이드는 매출액은 87%대 급증, 반면 적자를 지속할 걸로 예고를 했고요. 계속해서 본업의 게임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금은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어서는 웹제는 매출액이 39%대 급감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더욱더 가파르게 떨어진 64%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작 부재로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주항공은 매출액 212%대 급증,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국제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성수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기업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GS 리테일 네. 봐야 될 텐데 영업이익은
뭐 800억 가까이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9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GS 리테일의 이 가장 본업이 이제 편의점 네.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편의점 쪽에서의 성장 부분은 좀 정체돼 있어요. 뭐 지금 이제 GS 리테일이 그동안에 추진했었던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또 임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디지털 쪽에서의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GS 리테일이 하반기 때의 어떤 실적을 견인하려면은 결론은 이제 편의점 쪽에서의 실적이 더욱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상품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신사업 쪽에 약간 추진을 했던 네. 경향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GS 리테일이 이 스터디셀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품에 대한 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의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보다도 하반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의점도 그렇지만은 이 모든 어떤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MD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GS 리테일이 잘 하게 된다면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계속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GS 리테일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실적 개선이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면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뭐 1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 25,000원 좀 말씀을 네. 하겠는데 25,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콘텐츠 트리 중앙, 삼양식품 제일기획, GS 리테일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이성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